이정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먼저 발언을 시작해 주시는데 첫 발언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시죠.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정치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증세를 싫어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불공평입니다. 나는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서 세금 다 냈는데 고위층은 세금 안 내고 비자금 만들고 검은 돈 상속시키는데 왜 그 고위층들한테서 세금 철저하게 걷지 않고 나보고 더 내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그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과거의 건데요. 일이고 지금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좀 현실적인,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주를 하실 것일, 저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후보로 끝까지 뛰실 생각이 아니라 이제 단일화를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 후보로 나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 27억 원의 그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완주를 안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뭐 맨날 그 우리 서민들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혈세. 네. 예. 여기서 제가 잠깐만 좀 끼어들겠습니다. 네. 카운터를 잠깐 좀 세워주시고요. 예. 지금은 사실은 복지 문제에 관해서 좀 자유 토론을 하는데, 물론 이정희 후보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답변을 하시는 과정인데, 가능하면 주제를 좀 벗어나는 토론은 삼가해 주시고 주제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두 분의 발언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주제로 좀 다시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희 후보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바로 하시죠. 제가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 이러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이걸 여쭤본 건데, 전파 낭비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파 낭비를 하신 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질문 좀 드리죠. 아니, 제가 이거 그러면요. 좀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 혼자 세금 문제 질문하시면 안 되기 되고 때문에 사후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저도 또 됩니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어요. 근데 이 후보께서는 이제 모든 병원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전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고, 또 1년 동안 병원에 내는 금액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뭐 간병 서비스도 보험 적용을 하는 등 결국은 이제 무상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그 공약집을 보니까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원은 마련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2009년에 이 공약을 채택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래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국가부담 지금 20%도 사실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법이 돼 있는데 40%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13조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달 체계를 바꿔서 좀 더 시민들께서 그 의료질 주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저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질문 그러면 드리죠. 증세를 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히 고소득층 내셔야 된다는 예.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제가 대해서 질문 계속 좀 드릴게요. 아니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 총수한테서 거저 받으셨잖아요. 세금이라도 박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그러니까 하셨어요?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이 이 그 룰을 갖다 계속 어기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어렵다고 토론이 말씀하시는 건 흘러서는 의미가 안 되고 없는 우리가 얘기입니다. 또 그 사실은 사회자한테 다릅니다. 이미 주의도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답을 드렸는데 드렸죠. 갑자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저는 새로운 여기에 질문을 대해서 드린 좀 겁니다. 드릴 말씀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세를 거두시겠다는 건데 부유세를 걷어서 조성한 재원으로 무상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다.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이정희 후보하고 네. 같은 당을 하셨던 유시민 전 네. 의원이 말씀하신 박근혜 거예요. 후보님은 이제 발언 시간 다 되셨고요. 이정희 후보님은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세금 내지 않으면서 세금 국민들에게 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는 겁니다. 고소득층 증세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무상의료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단계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만큼 재원 필요하니 한 걸음이라도 가자 해서 사회가 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고위층이 계속 여기까지 비자금 듣겠습니다. 계속 놔두면 더 이상 국민들이 제가 세금 못 냅니다. 지금까지는 네, 제가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 채무 감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은 이제 안 해도 되도록 적어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그래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이나 대형 병원 이런 청소용역 노동자들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 원청에서 최저가 입찰만 하니까 다 용역업체들은 다 이 최저임금만 하죠. 그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분들 월급이 올라가는데 8월 7일 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 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인지 그동안 좀 파악하셨는지요? 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저는 평균 시급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미 설명이 나갔는데 뭐 그때 아마 그거를 잘 못 보시고 그 잘못된 그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 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얼마인가요? 4,580원. 내년은 얼마인가요? 근데 여기 4,860원. 네. 근데 최저임금 못 이런-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근데 이런 네.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큰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바쁜데 스무고개 하듯이 요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뭐 그 학생들이 너 이거 숙제 해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도 대선 네. 후보 토론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궁금해하신 알겠습니다. 서민들 말씀 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제가 잠깐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명한 후보 외에는 다른 분은 가능하면은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에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꼭
허락을 받으신 분들만 발언을 하시고 자기 발언 순서 또 남의 발언에 끼어들지 않게 이렇게 좀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이정희 후보께서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붙이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19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원래 못 받으면 이 사업주 형사처벌되게 돼 있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 있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